그 등차 등비 수열 오늘 링컨 수업에서 할 차례인데요.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차 등비 수열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AN은 일반항 쓰고 막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괜찮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결국은 일반항 합공식 그 다음에 등차 또는 등비 중항 이것들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좀 핵심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에서는 선형적 구조?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다 들어보셨겠지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럼 1차 함수가 갖고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럼 선형적 구조라는 것은 1차 함수, 즉 직선이 갖고 있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 직선이 갖고 있는 구조는 일단 증감불변이야. 물론 계속 그냥 1, 1, 1, 1, 1 이렇게 나가는 수열도 등차 수열인 거는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상수 수열이라고 부른다면은 상수 수열을 제외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은 증감이 불변해. 즉 한번 수열이 커져가잖아? 그럼 영원히 커져갔다가 내려가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야. 한번 작기 시작하잖아? 작아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영원히 작아진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선형적 구조. 그쵸? 그 다음 대칭성. 그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 그치? 직선은 어떤 점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이 되겠지. 그치?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겠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아이고야. 그치? 이 합공식, 그쵸? 미안해요. 이 합공식이 갖고 있는 것은 n에 관한 2차식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수항이 0인 n에 관한 2차식. 맞죠? 그럼 2차 함수의 구조. 그치? 대칭성. 그게 잘 나온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등차 수열도 수열이니까 자연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 문제도 참 잘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비 수열은 주로 대부분이 계산이야, 계산. 근데 무슨 계산이야? 그렇지. 지수 계산을 많이 요구해. 됐죠? 그리고 등비 수열도 그렇지. 자연수 조건이 참 많이 나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46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21이야. 그때 자 SN의 최대야, 최대. 아,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다. 그치? 학교 내신 할 때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그러면은 물론 얘는 A1 플러스 4D, 이거 A1 플러스 9D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겠지만, 그치? 등차라는 것은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의 차이가 같아. 일곱 번째 항하고의 차이랑 여덟 번째 항하고의 차이랑, 그치?
9번째, 10번째 항까지. 그치? 이 차이는 항상 같다라는 얘기야. 그게 등차잖아. 그러면은 10번째 항과 5번째 항의 이 사이 공간은 몇 개예요? 그렇지. 5개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요렇게 나왔을 때 변변 빼면은 그렇지. 바로 OD라고 주로 쓰시는 거죠. 그럼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25가 돼요.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5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AN이라는 수열의 함수적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그치? AN은 1차 함수 직선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은 점점 작아지는, 즉 기울기 마이너스 5짜리 직선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란 말이야. 그럼 5번째 항이 양수 46이니까 양수인 항들이 쭉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뀐다란 얘기지.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럼 어디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N 이꼴 P라고 한다면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이것을 만족하는, 그치, N값이 P값이어야 돼.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양수여야 돼. 근데 그 다음은, 그렇지, 양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AN이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럼 AN은 선생님 이렇게 쓸까? 뭐 그냥 첫 번째 항을 굳이 구해도 되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5로 나왔잖아. 그래서 선생님 보통 그냥 마이너스 5N 그리고 5 집어넣으면은 46이 나와야 돼. 그치? 5 여기다가 A5가 46이 나오려면은 5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5잖아. 25, 71이겠네요. 71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언제까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ON이 작거나 같다. 71보다. 그럼 N은 14점 얼마? 14점 얼마까지? 그치? 그래서 14번째 항까지는 양수였다가 15번째 항서부터는 음수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결국은 S14야. S14. 그럼 S14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할까? 자, 이것도 등차 중항 한번 갖고 놀까?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 14개고 원래는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잖아. 마지막 항. 맞지? 그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가 14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맞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등차 중항을 써먹을까? 첫 번째 항하고 14번째 항하고 더한 것은 두 번째 항하고 13번째 항하고 더한 것과 같아.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지. 세 번째 항하고 12번째 항하고 더하는 것 같아. 지금 선생님 뭘 쓴 거야? 등차 중항을 쓴 거지. 우리가 얘들아 지금 1번 문제 이거 답 맞히려고 보는 게 아니야. 공부하고 내가 1번 문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리뷰 시켜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딱 하나의 항으로도 쓸 수 있네. 하나의 항으로 쓸 수는 없구나. 이 합이 얼마니까? 15니까 15죠? 15. 그러면은 합이 항상 15면 돼. 맞아요? 그러면은
A5 플러스 A10. 주어졌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46이고 이게 21이고 요거 산수 계산하시면은 전체 답은 469래요. 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문제로 우리가 조금 등차 수열을 리뷰한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 자, 2번 문제. 자,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은 여러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적인 게 되게 많이 나와. 등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근데 S4에서 S2를 뺐대요. 등비 수열입니다. 세배한 A4가 됐대요. 그러면 이게 SN과 AN의 관계에 의해서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뺀 거니까 결국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의 합이 되겠고 이게 세배한 A4잖아. 맞죠? 그러면은 A4는 2분의 1 A3니까 결국은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란 얘기죠. 이게 공비란 얘기지. 그러면은 다섯 번째 항이 4분의 3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됐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가 4번이죠, 4번.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쓸까? 맞죠? 12가 되겠고 두 번째 항은 다시 공비 하나 곱하시니까 6이 되니까 전체 A1 더하기 A2는 18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별 하나 쳐놔. 그치? 아까 이제 얘기한 등차 중항, 등비 중항에 해당되는 문제야. 등차 수열 AN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이 첫 번째 항하고 여덟 번째 항하고 등차 수열 더했더니 8이고 등비 수열 BN은 일곱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거꾸로 읽었네. 두 번째 일곱 번째 항 곱한 게 1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네 번째 항끼리는 같고 다섯 번째 항끼리도 같대요. 선생님이 지수로고서부터 우리 이제 링크원 수업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주어진 수에 대한 관찰을 잘 하셔야 돼. 알겠지? 우리한테는 A1을 물어봤지만 이 수에 대한 관찰, 이게 등차니까 더해져 있고 등비니까 곱해져 있잖아. 이 넘버의 합이 얼마니? 넘버의 합이 9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난 이렇게 써도 돼. 등차 수열에 대해서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하고의 합이 같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이거는 등비 수열이니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그치? 쟤랑 같은 거지. 근데 AN과 BN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은 각각 같으니까 얘는 결국은 A4 곱하기 A5라고 써도 되겠네. 그럼 됐다, 신기하네. 합이 8이고 곱이 12야. 더하면 8 되고 곱하면 10이 되는 거. 2랑 6이죠? 그쵸?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다 쓰자, 여기다 그냥. 얘가 2, 얘가 6. 또는
얘가 6, 얘가 2. 근데 얘네들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은 뭐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수열은 점점 뭐해져야 돼? 그치? 양수에선 작아져야 되죠? 이렇게 안 되네요. 그쵸? 그래서 네 번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4일 거고, 맞죠? 우리 몇 번째 항 물어봤어요? 첫 번째 항 물어봤죠?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D죠, 3D. 그럼 얘는 6이고, A1이고, 얘는 12니까 A1은 1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우리 세 문제를 쭉 봐왔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등차 등비 수열의 문제들이 되는 거지. 맞죠? 다시 한번 봐봐. 1번 문제는 옛날 기출 문제고 2번 문제는 작년 수능 6번 문제야. 그리고 이거는 옛날 16년도 10월 교육청 27번 문제. 맞죠?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 테마들이야. 그쵸? 자, 4번으로 넘어갈게. 4번 별. 자, 4번 문제는 작년 6평 12번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선형적 구조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발상하기는 어렵지는 않아. 자, A2가 마이너스 4, 음수.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 AN은 등차. 근데 B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AN과 AM 플러스 1의 합으로 만들었지. 야, 우리 A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식의 의미로 AN에서 N 대신 M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잖아. 그러면은 AN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얘도 1차식, 얘도 1차식이야. 그럼 1차식 두 번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1차식이야. 그래서 BN도 등차야. 그리고 AN의 공차를 내가 D라고 한다면은, 썼다 지울게. AN은 DN으로 시작하는 수열이잖아. 얘도 DN으로 시작하고 얘 N 대신 M 플러스 1 집어넣어도 얘도 DN으로 시작해. 그럼 얘는 BN은 뭐로 시작해? EDN으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BN의 공차는 그치 ED야 ED. 근데 다음 집합을 약속했대. A 집합은 AN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모아놓은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은 BN의 첫째 항부터 얘도 다섯 번째 항까지 모아놓은 집합이야. 근데 A, B의 교집합의 원소가 3개라는 이야기는 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게 3개라는 이야기야. 맞아요? 그때 AN에 대하여 A20의 값의 합이야. 그러니까 뭐 A20을 유일하게 하나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자, 보자. 저렇게 그냥 쓰지 말고, 자, A 집합을 그냥 쭉 쓸까? A1, A2도 그냥 A1 플러스 D. 그 다음에 A3도 A1 플러스 ED. A4는 A1 플러스 3D, A5는 A1 플러스 4D 이렇게 썼어요. 그치? 이게 A집합의 원소 5개고 B집합의 원소 5개는 B1, 첫 번째 항은 B1, B2는
그치. Bn의 공차가 2D이기 때문에 B2는 B1 플러스 2D야. 그리고 B1 플러스 4D, B1 플러스 6D, B1 플러스 8D라는 게 핵심인 거야. 이게 왜 핵심이냐? 위에는 D씩 차이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수직선이 찍으면은 A1, A2, A3, A4, A5야. 얘네들은 D씩 차이나. 근데 얘는 B에는 2D씩 차이나. 2D씩. 물론 B1이 여기 있어서 여기랑 같을 수도 있지만 B1이 이쪽에 있어서 먼저 시작해서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정신 차려봐. 만약에 B1이 얘랑, 이거 쓰지 마. 얘랑 만약에 같아. 그치? 그러면은 B1에다가 2D 더한 게 얘잖아. 그럼 얘가 B1이라며. 그럼 여기다 2D 더한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얘랑 같아. 그럼 얘에다가 2D 더한, 아이고야, 같을 게 없지. 그럼 그럴 때는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안 돼.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차피 이 밑에 거랑 위에 거랑 같은 순간 하나가 있으면은, 그치? 같은 순간 하나 있으면은 얘는 2칸씩 띄어서 같아지는 거고, 얘네들은 찌리릭 같아지고 요렇게 같아지고 요렇게 같아지고, 이 3가지 케이스가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 주장은 이거지. A1과 B1이 만약에 얘네들이 같으면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야. 근데 두 번째, B1 플러스 2D가 A1하고 같잖아? 얘랑 같잖아? 그럼 얘가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 거야.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B1 플러스 4D가 A1하고 같잖아? 그럼 이거지. 얘가 얘랑 같으면은 그 다음은 얘랑 같고 그 다음은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3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연산이야. 자, A1하고 B1하고 같은데, 자, 여기 볼까? B1의 정의가 뭐였지? B1의 정의가 A1 더하기 A2지. B1의 정의는 A1 더하기 A2야. 그래서 얘는 A1은 A1 더하기 A2가 돼. 근데 그럼 A2가 뭐가 돼? 0이 되네? 망했네. 문제에서 A2를 뭐라고 줬어요? 마이너스 4라고 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자, B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1 더하기 A2. 그럼 거기다가 2D 더한 값이 A1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요렇게 지워지고 A2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D니까 D는 2가 되는 거야. D는 2가 되네.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 구하고 들어가자. A20이지? 자, 근데 뭐 굳이 A1 구해야 되나? 그치? A2 플러스 얘는 18D죠. 18D. 근데 A2가 마이너스 4고 D가 2였으니까 36. 그래서 32가 되겠구나.
자, 여기 보자. B1 더하기 4D랑 A1하고 이번엔 같대. 그럼 B1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4D가 A1이야. 근데 A2는 마이너스 4야. 아, D는 1이야. 그럼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 A20은 바로 쓰자. 어차피 AN 구하는 공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A20은 A2가 마이너스 4고 D가 1이니까 거기다가 18을 더하면 되겠네요. 18을. 그러면은 14가 되겠네. 14. 됐습니까? 그래서 32랑 14랑 더하니까 전체 답은 A20의 모든 값들이니까 합이니까 46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등차 등비 수열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맞지? 우리가 필요한 사고들의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이제 링크 2 하잖아요? 그럼 링크 2 하면은 요런 문제에 푸는 아이디어랑 똑같아. 근데 기출이 아닐 뿐이야. 그치? 수학 문제는 항상 똑같이 풀거든? 그 니네 나랑 수업해봐서 알잖아. 나 항상 똑같이 풀어. 맞지? 그 이유가 문제를 항상 똑같이 읽고 접근하고 발상도 똑같고 문제를 모듈화시켜서 그러는 거지. 알겠죠? 자, 5번 문제. 아, 이건 등비수열 치고 4점짜리인데 좀 쉬운 문제야. 항상 등비수열은 약간 좀 쉽죠.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인데 이것도 똑같네. 좌변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 이거 바로 그냥 쓰자. 이게 뭐야 이게. 그치? M 플러스 1번째 항, M 플러스 2번째 항, M 플러스 3번째 항. 그치? 근데 이게 얼마래?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래. 그때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맞죠? 우리는 어차피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내면 이거 다 맞힐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맞죠? 13이에요. 13. 자,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그치?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13 곱하기 3이야. 맞죠? 됐습니까? 뭐 변변 나누기 하셔도 되고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갈 때, 그치? A2에다가 뭐 하나 곱하면 3이고 A3고 A3에다가 뭐 곱해야지 A4고 A4에다 뭐 곱해야지 A5야. 그치? 공비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얼마 곱했어? 3 곱했네. 그래서 공비는 3이다 이렇게. 됐어요? 공비는 3이다. 그럼 공비가 3이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갖고 전개하면 되겠다. 자, A2는 A1 곱하기 공비, A3는 A1 곱하기 공비의 제곱, A4는 A1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결국은 13은 A1 가로 열고 3 더하기 그 다음에 9 더하기 27. 그럼 39죠? 39. 그럼 A1은 39분의 13, 3분의 1이
되시겠네요. 아이고, 근데 뭐 물어봤어? A4 물어봤네, A4. 그쵸? 자, 공비의 세제곱. 그래서 답은 9가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이고, 6, 7, 8번. 이거 다 별다치잖아요. 6번, 7번, 8번.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문제들이지. 그치? 뭐, 물론 4번도 중요하지만, 우리 등차 등비의, 가장 구조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게, 6, 7, 8번이니까. 자, 6번.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자, 공차가 3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가조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졌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를 찾아야죠. 5번째 항하고 7번째 항하고 곱하면은 음수래. 근데 나조건 딱 보니까 시그마 안쪽이 절대값이 있어. 맞아요? 시그마 안쪽이 절대값이 있어. 결국은 절대값은 언제부터 양수고 언제부터 음수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 좋네. 공차가 3이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그 n에 관한 1차식의 선형적 구조. 공차가 3이니까 얘는 무조건 직선이고 그 직선은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다. 그러면은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은 5번째 항하고 7번째 항하고의 곱이 음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5번째 항이 음수일 수밖에 없고 7번째 항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멘트 때문에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냐면은 A1부터 A5까지는 100% 음수고 A7부터는 100% 양수다. 그럼 모르는 건 뭐야? 그렇지. A6은 몰라.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거 시그마 이거 펼쳐버릴까 그냥? 한번 펼치자. 그치?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이게 A7의 절대값부터 A12의 절대값이고 그 다음 얘는 두 개씩 뛰어 들어갔네. 1 집어넣으면은 A2의 절대값, 그 다음에 A4의 절대값, 그냥 좀 쉬었다 가자, 여기 가자. A12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대로 A7부터 여긴 다 양수야. 이건 다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도 결국은 얘는 A7, A8, 땡땡땡 A12까지는 그대로 절대값을 그대로 그냥 풀고 나와. 맞지? 근데 A2 음수야. A4 음수야. A6는 몰라. 근데 A8 양수야. A10, A12까지 양수인 거야. 맞죠? 그럼 이게 지워질 게 많잖아. 그럼 살아남는 거 뭔지 써보자. 좌변에 살아남는 거. A8, A10, A12를 지워버리자. 그럼 A7, A9,
A11 홀수 살아남고 홀수 넘버 맞죠? 그 다음에 6 빼기 A2 빼기 A4 플러스 A6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다. 아,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공차래. A6이, 그치, 몰랐었잖아, A6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러니까 A6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팁인데, A6을 음수라고 정했잖아. 그리고 저기 써져 있어. 공차는 3이라고 써져 있어.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식을 사실 A6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것도 뭐 물론 등차 중앙을 쓸 수 있지만 자, A7은 A6 더하기 D, A9는 A6 더하기 3D, A11은 A6 더하기 5D.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 됐어요? 그리고 6 마이너스 A2는 A6에서는 4D 빼야지 4D. 그치? 그러니까 A6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역으로 더하는 거죠. 12 이렇게 들어가고 A4도 A6에 대해서 2D죠. 마이너스 2D니까 얼마니? 2D, 6이지. 거기에다가 A6을 뭐라고 잡았어요? 음수라고 잡았죠, 선생님이. 됐습니까? 자, 그럼 A6 다 넘기시면은 6 곱하기 A6은 그쵸? 27이죠, 여기가 27. 27이고 여기가 24죠. 연산 제대로 했나? 27 그 다음 24 넘기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A6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예측한 대로 여기다가 공차 3 하나 더하면은 7번째 항이잖아. 그럼 거기서부터는 쭉 양수가 되는 거고, 요거 공차 하나 빼면 5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쭉 음수가 돼. 모순점 발견되지 않았지. 맞죠? 근데 계산하기 너무, 그치, 힘들지.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정리하느냐의 차이야. 뭐 들렸다 가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A6이 양수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요, 저기 절대값 양으로 풀려서 계산하시면은요, 이게 좀 더 쉬워. 계산상은 공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서 이게 모순이 되죠. A6을 양수로 잡았는데 음수가 결과가 또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가능한 A6은 요거밖에 없고, 문제에서 원하는 A10은 A6에다가 4D 12.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3, 답 3번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7번. 자, 7번도 아주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값의 합을 구하여라. 오. 첫째 항은 마이너스 45고 D값은 자연수야, 자연수. 자, 그러면은 가족권에 이 절대값 묻어있는 거 느껴지겠다, 야. 절대값. 그치? 요렇게. 맞아요? 먼저 써놓고 갈까? 이번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결국은 n번째 항까지 합공식은 마이너스 100보다 커. 그럼 무슨 뜻이야? 이거부터 분석할까? SN의 그렇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돼. 맞죠? 느낌 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얘는 증가하는 직진성을 갖고 있어. 선형적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n번째 항의 절대값하고 n 플러스 3번째 항의 절대값하고 맞지? 같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n번째 항 그냥 가운데도 쓸까?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이렇게 있잖아. 맞죠? 이렇게 있을 때 얘와 얘의 부는 다르다. 그리고 절대값은 같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썼다 지울게. 여기가 마이너스 x면 여기가 x인 거지. 맞아요? 근데 봐봐. n번째 다음이 n 플러스 1번째고 맞지? n 플러스 3번째 앞에가 n 플러스 2번째이기 때문에 그치? 그럼 여기도 부호가 반대겠네. 그치?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얘를 기점으로 여기는 양수, 요쪽은 음수. 이건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자, 쌤이 그럼 나는 얘를 K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K가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얘의 공차는 그치? 공차 D는 2K야, 2K.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치? 다시 2K를 더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K, 여기가 마이너스 3K.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즉, 대칭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봐. 첫 번째 항이 분수가 아니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야. 거기다가 자연수를 계속 더해갔어. 그럼 얘네들은 음의 정수겠지. 마이너스 45에다가 자연수를 계속 더해가면 분수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음의 정수가 나오다가 양의 정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K값 또한 무슨 수야?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 공차는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해 라는 것까지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아, 이해하셨어요? 여기 분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식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합을 쓰든 저기 이렇게 합을 쓰든 상관이 없어. am 플러스 1 더하기 a m 플러스 2의 합이 0이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도와주세요.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md, 첫 번째 항 더하기 md.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m 플러스 1d. 그게 0이어야 돼. 됐습니까?
그럼 슉 넘기면 2m 플러스 1d가 90이네. 맞죠? d도 자연수, 2m 플러스 1도 자연수. 그럼 d 1, 2, 3, 4 이걸 언제 다 집어넣고 있어? 그치? 92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공차 D는 짝수여야 돼. 그러니까 D를 잡을 때는 2서부터 잡네. 2. 그럼 여기 45. 그치? 45. 얘가 45. 그러면은 22. M은 22. 이거 쓸까? 그래, 쓰자. 미안. D가 2면은 M은 22. 만족하죠? 그 다음에 2, 3은 6. D가 짝수니까 2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맞죠? 그럼 D가 6이면은, 여기가 15니까 14, 7.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가 10이면은 9가 되려면 M은 4. 그 다음에 18일 때, 그치? 2, 9, 18. 18일 때 M은 2. 그 다음에 30일 때, 30일 때 여기가 1. D가 90이면은 M은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그럼 이렇게 많이 돼. 그치? 됐다 많이 되는데? 그럼 아직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지? 그치? SN의 최소값이 뭐보다는 커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였다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였잖아. 맞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였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차를 계속 더해 가는 거잖아. 근데 SN의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그렇지. AN이 음수일 때 갖는 거라고. 맞아요? 음수인 항까지. 그러면은 D가 2면은 마이너스 43이 두 번째 항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1인데 야 이미 여기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작네. 이건 안 되겠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45 이제 60 더해봐. 마이너스 39 6 더해봐. 마이너스 33 맞죠? 잠깐만 6 더했으니까 39 마이너스 6 더하면은 33이죠? 33 맞죠? 이것도 100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공차가 10이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이거 아직 100은 안 넘었나? 넘었네?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0이니까 넘었네. 이것도 안 되네. 자, 공차가 18이야. 그러면은 18을 더해봐. 그럼 18을 아이고 분필이 튀어나갔다. 18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7. 18 더하면은 마이너스 9. 18 더하면 9. 여기지. 그치. 여기까지 합이 최소인데 이건 마이너스 100이 안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18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30은 안 해봐도 당연히 참인 거지. 그쵸? 여기까지니까 당연히 참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8과 30을 더한 답 48이 되겠다. 그쵸? 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치? 항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을 되게 힘들어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링크 2 수업의 첫 번째 테마가 뭐 타이틀은 지수 로그 플러스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지만 결국은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들 그거를 좀 파헤쳐 보는 수업이 링크 1의 첫 번째 단원이야.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교과 과정에 있는 개념들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이 돼 있어. 그치? 그리고 그 학습이 안 돼 있더라도 맞잖아. 솔직히 뚝 감고 얘기할게. 비싼 돈 주고 여기 와서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인강 너무 개념 정리 잘 돼 있어. 맞지? 요즘 기본서 책들 너무 잘 돼 있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려. 왜? 문제를 개념에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나? 개념을 문제에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8번. 자, 이 사고와 이 연산의 과정들, 풀어가는 과정들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보이셔야 돼. 자,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 공차, 자연수. AN 등차 안 쓸게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 BN. 얘도 자연수. 자, 6번째 한 길이 9로 같아. 근데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바로 7번째 한 길이도 같아. 그 다음 나 조건. AN의 11번째 항은 94랑 109 사이에 있어. 됐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정리하는 일은 아무 일이 아니지. 그치? 자, A7은 A1 플러스 D. A6 플러스 D. B7은 A6 곱하기 R.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은 9 더하기 D가 9R이야. 얘 자연수야. 9의 배수야. D는 무조건 9의 배수야. 그게 당연히 보였으면 좋겠어.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치, 곱하기 형태를 나누기 형태로 바꿔. 양변을 9로 나눠. 그럼 1 플러스 9분의 D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요 R이 자연수니까 D는 뭐야? 그치, 9의 배수가 돼야겠지. 이렇게. 이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갖고 노는 게 사실은 맞죠? 아이들이 되게 좀 두려워하거나 약한 경향들이 많아. 그쵸? 그러면은 D는 자연수, 정수. 정수는 셀 수 있다. 뭐가 있으면, 범위가 있으면. 여기 범위가 있네. 94보다 A11이 A11보다 109가 더 커야 된대. 근데 A6이 9니까 이건 9 더하기 몇 D니? 5D잖아, 5D. 맞아요? 그럼 이거 잠깐 컨닝할게요. 계산하시면은 이거는 17보다 크고 D가 20보다 작은데, 그럼 우리가 D가 9의 배수라고 체크해 놨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그쵸? D는 18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D가 18이면 여기다 18 집어넣으면 R은 3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7 더하기 A8인데 A7은 A6 더하기 2D, A8은 A6 곱하기 잠깐만, 선생님 실수.
A7은 A6 더하기 D, 그 다음에 B8이죠. B8은 A6 곱하기 R제곱. 이거 다 계산하시면 108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투에 있는 오늘 적분 시작하는 날이죠. 알겠죠? 적분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